기후학교. 오늘은 전 세계 지방정부의 기후 대응을 전해주시는 지방정부 전문가시죠. 박연희 이클레이 한국사무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소장님 저희가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닌데 나오실 때마다 프랑스 얘기를 하시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지난달에는 이달고 시장 이야기였는데요. 이번에도 프랑스 도시 이야기가 되겠네요. 그동안 그때 어떻게 지내셨나요? 선생님 많이 바쁘셨죠? 최근에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지속가능성 정책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지방정부들의 활동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제가 여기에 온 지 한 달 조금 넘었는데 그 안에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일하는 곳이 이클레이이긴 한데 네. 이클레이 약칭 이렇게 부르는데 전체 공식 이름은 지속가능성을 위한 세계지방정부협의회 이클레이 이게 공식 이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클레이 3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이클레이 세계총회가 브라질 상파울로에서 개최됐어요. 네. 그래서 지자체들이 이제 지방정부들이 기후행동을 좀 더 잘하기 위한 방법 이런 것들을 좀 논의했고요. 그리고 그 회의가 조금 더 의미가 있는 이유는 내년에 개최되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브라질에서 개최되는데 그 벨렘이라고 하는 그 아마존에 가까운 네, 네. 그 도시에서 이제 개최될 예정이에요. 내년에 회의가. 그래서 이제 세계 지방정부 네트워크는 올해 좀 결의를 다지고 내년도 이 대단히 상징적인 장소인 아마존에서 개최되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는 지방정부들이 완전히 좀 혁신적으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활동을 이제 선도하기로 하자 이런 이제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는 이제 그 세계총회에서 일어났던 이런 메시지들을 이제 국내에 전파하기 위한 노력을 이제 조금 더 열심히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 브라질이 새로운 기후위기 대응 국가로 떠오르네요, 막. 오늘 기후 퀴즈 정답을 말씀해 주셔야 될 차례인데요. 그래도 정답을 발표해야죠. 다들 짐작하고 계시겠지만 이 도시는 이번 여름 올림픽이 개최됩니다. 프랑스 수도죠. 여기서 개최되는 이번 올림픽을 두고 논란이 큰데요. 최악의 올림픽인가 친환경 올림픽인가. 이 도시는 어디일까요? 1번 리옹, 2번 파리. 선생님 정답은요? 2번 파리. 네, 파리입니다. 파리인데 여기 보니까 2236님이 이번 파리 올림픽이 에어컨 없는 친환경 올림픽으로 치른다고 하던데요. 어쨌든 대한민국 선수단 여러분 파이팅입니다 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주제를 써주셨어요. 그러니까 친환경이 아니냐 이 얘기로 저희가 흔들릴 뻔했는데 어쨌든 대한민국 선수단 여러분 파이팅입니다. 네. 그리고 0959님도 정답 파리입니다. 이번 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들의 선전을 기대합니다. 그렇죠. 우리 중요하죠. 비록 본선에 못 올라간 경기들이 좀 있긴 하지만 그리고 한종혜님은 프랑스 왠지 가보고 싶은 곳이에요. 3963님 파리 한 번도 못 갔어요. 꼭 가보고 싶어요. 하고 여러분들이 파리 막 다 보내주셨는데요. 근데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 이제 가장 핫 이슈가 에어컨이 없대더라. 한여름에 에어컨 없으면 선수들 어떡하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됐잖아요. 근데 기후 리포트에서 노광준 PD님이 거기 자연 냉방 시설이 있는 거지 냉방 시설이 없는 게 아니래더라 하고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선생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이제 이 뉴스가 굉장히 상징적인 뉴스 같아요. 선수촌에 에어컨이 없다더라라고 이제 표면적으로는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한 이제 요 답을 드리기 전에 기후 위기라고 하는 게 이미 우리 일상 가까이에 와 있잖아요. 네. 그리고 올림픽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글로벌 이벤트이긴 하지만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관심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차제에 우리가 이 기후 학교를 통해서 그동안 이 프로그램이 생긴 지 오래됐고 청취자들이 네. 계속 기후 이슈를 이제 들어오셨는데 그 메시지 중에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런 게 가능하다. 이런 실천을 하자. 이런 메시지들이 대다수였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청취자들께서 올림픽이라고 하는 국제적 이벤트
기후 위기 시대에 개최되는 이 글로벌 이벤트는 과연 기후 위기 시대에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화두를 조금 저는 공유하는 것으로 대화를 좀 시작하면 네, 좋겠어요. 그래서 네. 이미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갖고 계신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방법에 대한 모든 지식과 경험을 갖고 모두가 다 내가 올림픽 게임의 기획자라면 거기에 어떤 거를 투영할 수 있을까 하고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기획자라면 어느 만큼을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것으로 기존의 것을 바꿀 수 있지? 라고 하는 문제의식에서 지금 여러 가지 대두되고 있는 이슈를 한번 본다면 우리 대화가 훨씬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우리가 모두 파리올림픽 기획자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탄소 절감하려면 뭐부터 했겠냐. 그렇죠. 그럼 과연 이제 질문은 지금 선생님은 그럼 탄소 절감하려면 무엇부터 해야 되지?라고 하는 질문을 첫 번째 내신 네. 거잖아요. 그렇다면 과연 청취자들은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시대에 무엇을 1번 문제 의식으로 던져야 하지?라고 하는 이제 생각을 좀 지금부터 우리 대화하는 시간 동안 좀 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 떠오르는 아이디어가 있으면 샵 0999로 그렇죠.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하신 에어컨이 없다더라. 이 이슈는 뭐냐 하면 선수들이 묵어야 되는 선수촌에 네. 에어컨 시설을 안 했다는 거예요. 아예 에어컨이 없는 건물을 지금 지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방송국이나 우리가 한국에서 볼 수 있는 건물에 다 에어컨 설비가 되어 있는데 그 설비 자체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한 이유는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번 올림픽은 몇 개 새로 지은 건물이 없어요. 이제 보도에 의하면 전체 시설 중에 95%는 기존에 있던 시설을 다 그냥 쓰는 거고 네. 한 5%에 해당하는 것만 새로 지었대요. 그래서 네, 개수로 네. 치면 3개인데 그 중에 하나가 선수들이 묵을 수 있는 이제 숙소인 거예요. 그 숙소에 에어컨이 없다. 이 올림픽 얘기거든요. 선수촌. 예, 네. 예. 그래서 그걸 올림픽 하우스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네. 없는데 대신 이제 프랑스 파리에서 이제 이 프랑스의 이 답변은 뭐냐 하면 그 건축물을 지을 때부터 자연풍, 그다음에 지열의 순환 시스템, 그리고 세느 강에서 물을 이제 끌어와서 그것을 냉각해서 그것을 무슨 수성 냉방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 건물 안을 시원하게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최소한 외부하고 내부의 온도 차가 한 6도 정도는 실현될 수 있도록 이 건물 자체가 만들어져 있다. 그리고 그런 필요한 에너지는 전부 솔라나 이런 걸 설치해 갖고 재생 에너지로 쓰도록 한 대단히 네. 친환경적인 건물이어서 이제 문제가 없다. 이런 답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건축물을 기획한 그 설계자는 적어도 한 10도 정도는 실외랑 이 온도차를 이제 나도록 설계한 건물이어서 문제가 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선수단들은 가서 경기를 해야 되는데 선수들이 묵을 숙소다 보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얘기가 갑론을박 지금 이제 회자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뭐 어떤 나라들은 우리 에어컨 가서 설치하겠다 들고 가겠다는데 저는 그게 무슨 프랑스 옆에 이탈리아 독일 뭐 이런 데는 들고 가겠지만 한국 중국 일본은 여기서부터 프랑스까지 에어컨을 어떻게 다 들고 가냐고요. 그래서 이제 그 실내의 온도가 적정하지 못할 경우 조금 더 시원하게 만들기 위한 이제 갖가지 방법들이 나오는 것 같고요. 네네. 우리나라에서는 쿨 매트, 뭐 냉 재킷 이런 것들을 이제 가져가서 보완적으로 하겠다 이런 기사들이 쏟아지고 네네. 있더라고요. 이제 올림픽이 이제 7월에 개최되니까 막 국내에도 파리 올림픽에 대한 기사가 쏟아지고 있는데 그 중에 네. 친환경 올림픽인가에 대한 기사도 많이 있어서 저는 요 뉴스에 좀 시민들께서 관심을 좀 많이 가지시면 좋겠다 이제 이런 기대를 하면서 이제 추이를 좀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친환경 올림픽 시도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게 이제 기후 환경에 관련한 걸 보면 올림픽 하지 말아야 된다는 주장도 있었거든요. 탄소 배출 너무 심하다. 4년에 한 번씩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막 그 비판을 받거든요. 그럼 올림픽을 그래서 안 하는 것보다는 바꿔서 계속 하는 게 필요한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여러분 그래서 자연 수성 냉각 시스템, 단열재, 환풍, 환기 이런 걸 통해서 지금 에어컨이 없는 선수촌 건물을 일단 파리에서 만들었다는데 우리가 파리가 우리처럼 이렇게 고온다습한 여름이 아니라는 얘기도 있고요. 이건 좀 더 친환경적인 시도가 어떻게 결과가 날지 지켜봐야 되는데 또 하나가 있어요, 선생님. 자동차가 없는 올림픽을 하겠다? 지난번에 나와서도 한번 맞습니다. 소개를 하셨는데 네. 그것도 우리처럼 이제 관광객으로 떠날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그 사는 사람들이야 집이 근처니까 그렇겠지만 그럼 관광객들은 어떻게 다니라는 거냐 이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이슈죠, 이슈. 네. 그렇죠. 늘 이제 제가 전차에도 방송에 나왔을 때 여러 가지 도시의 시스템을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바꾸는데 그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게 교통, 이동 체계를 바꾸는 거다 이런 말씀 네,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파리에서는 올해 이미 4월부터 시민들에게 대중교통도 좀 이용도 최소화하고 가급적이면은 걷거나 자전거를 좀 이용하고 그 다음에 이 출퇴근하는 것도 가급적이면 재택을 좀 하고 네. 이렇게 하라는 캠페인을 계속 벌이고 왔어요. 벌여왔고 그리고 이제 올림픽에 준비해서 파리시가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고민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선수들이 경기장에 이동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선수들이 사용해야 되는 그 경기장들의 위치 그다음에 숙소와의 거리 이런 것들을 가능한 10km 내외로 조율을 했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동 거리를 최소화한 거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수들이 이동을 해야 되니까 그 선수들이 이동해야 되는 경우는 전기 버스로 하겠다. 그래서 네. 전기 버스를 뭐 2,600대 이상을 해놔서 그렇게 이동을 하겠다 이렇게 했고요. 근데 이제 올림픽 규모를 보시면 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들의 수는 한 1만이 좀 넘는데요. 한 네. 1만 500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럼 올림픽 경기가 개최됐을 때 방문객이 얼마나 올 거냐 이 수치를 보면은 현재 뭐 보도에 의하면 1,500만 명의 방문객이 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와, 그렇죠. 파리인데 그렇죠. 한번 보러 가야죠, 다. 1,500만 명이 어떻게 도시에서 그걸 이동하도록 할 거냐 이게 숙제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파리시에서는 프랑스에서는 기본적으로는 방문객들이 다 대중교통을 다 이용하게 될 거니까 대중교통의 특히 전철의 이용 횟수를 지금보다 대단히 많이 늘리겠다라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자전거 주차장도 대단히 많이 넓혀놨고 자전거 도로도 잘 정비를 해서 굉장히 많이 확충을 해놨어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인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거여서 전철의 운행 횟수를 늘리려면 운영 비용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파리의 지하철 요금을 현행에서 이거를 2배 정도로 올렸어요. 그래서 2배로 올리니까 뭐 요금은 한 2몇 유로쯤 하던 걸 한 4유로까지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네. 대중교통 요금이 오르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공히 파리의 시민들도 방문객도 똑같이 다 오른 요금을 적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민원도 상당히 지금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어쨌든 대중교통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치로 확충하고 동선도 잘 짰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시민들의 경우는 기존에 냈던 대중교통 요금보다 이제 2배를 좀 더 내야 되는 상황이어서 이런 게 우리가 기후위기 시대를 맞기 위해서 일종의 전환, 일종의 새로운 방식의 이동 체계를 한 거다. 그래서 불편하니까 이 실험을 잘 지켜보면서 대중교통 중심으로 잘 하자 이런 목소리가 이제 주류에 있는 반면 또 한 축에서는 1,500만 명이 파리에 쏟아져 들어오면 네. 파리는 어떻게 될 거냐고 하는 거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게요. 막 좀 비판적인 경우는 파리에 오지 마라. 이 교통지역을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런 이제 비판의 대외적으로 이제 네. 그런 SNS에 이제 메시지를 이제 올리고 하는 이제 그런 줄기도 같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저는 말씀드리면서 이제 자전거 도로나 자전거를 타고 움직일 수 있는 거를 최대한 배려했다고 얘기가 나오니까 역시 우리가 에어컨 들고 가기 먼 것처럼 자전거 두고 싣고 가려면 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거기 파리에서 대여 시스템을 좀 잘해서 공공자전거 있죠. 그런 시설을 확충했다고 지금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네, 겁니다. 우리처럼 멀리 아시아에서 가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덴마크나 이런 데선 집에서 타던 거 타고 가면 되겠지만 저희 재밌죠, 여러분. 파리 올림픽이 최악의 올림픽일까, 친환경 올림픽일까? 박연희 소장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5부에서 이 이야기 계속 이어가 볼게요. 파리 노래입니다. 레 샹젤리제. 4부에 이어서 이번 파리 올림픽이 최악의 올림픽일까 친환경 올림픽일까 박연희 이클레이 한국사무소장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 전에 문자 보내주신 거 좀 보니까 최숙자님이 1, 2부 편지에서 윤성희 선생님한테 드리는 편지로 쓰신 문자였나 봐요.
안녕하세요. 저는 왕청취자입니다. 99.9가 개국하고부터는 하고 싶은 말을 방송국으로 많이 문자로 보내죠. 문자 읽어주시니까 너무 좋아요. 늘 감사합니다. 그러셨는데 사실 최숙자님 문자는 저한테 일용할 양식입니다. 진행하면서 뭔가 정보가 필요하거나 리액션이 필요할 때 보면 너무나 적재적소에 좋은 문자들을 주셔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박연희 소장님이 지금 파리올림픽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자전거 얘기를 해주셨어요. 4부 끝날 때 교통체계에 대해서. 나띵님이 틈새 경기도 홍보를 해주셨네요. 경기도는 모든 경기 시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다가 다치면 보험이 될 수 있도록 경기 시민 자전거 보험에 들어놓았다고 합니다. 자전거 타다가 다치시면 경기도청에 알아보세요. 그러셨는데 진짠가요? 와. 자전거 타다가 다치신 분들은 경기도청에 알아보시면 우리가 다 이 보험에 가입돼 있다고 합니다. 박연희 소장님께 아까 선생님 4부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모두가 파리올림픽의 기획자라고 생각해봐라. 그러면 기후위기 시대 이 올림픽 탄소 절감을 위해서 어떻게 뭘 바꾸고 뭘 시도했겠냐. 그래서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침 올림픽에서 제공되는 식사의 60%가 채식이라고 또 80%는 로컬 푸드, 프랑스산 식재료를 쓴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그 프랑스 이 올림픽에서는 이제 파리 푸드 비전 이런 계획을 특별히 이제 했어요. 그래서 네. 식사를 제공하는 서비스가 얼마나 친환경적인 모델로 구현될 수 있는지를 보이겠다 이런 이제 야심찬 비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왜 우리 푸드 마일리지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80%는 다 국산으로 다 하고 네. 그리고 그중에 뭐 25%는 적어도 멀리서 온다 하더라도 한 뭐 250km보다 더 멀리 가지는 않는 곳에서 음식을 좀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음식은 고기는 줄이고 채식을 비율을 훨씬 더 높여서 하겠다는 것.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음식물 쓰레기를 최소화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파리에서 평균적으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 비율 있잖아요. 그거의 네. 절반 수준으로 유지하겠다.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어디에서는 또 조리를 하는 데 있어서도 너무 뜨거운 기름을 많이 튀기는 감자튀김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그거는 메뉴에 넣지 않는다. 그런 건 뭐 예를 들면 아보카도는 프랑스에서는 나지 않는 모양이에요. 먼 외국에서 수입해야 되는 이런 과일도 식탁에 안 올린다. 이제 이런 비전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모든 요소들 준비 계획하고 경기를 운영하고 그 이후에도 모든 것을 얼마나 온실가스 배출을 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고려해서 네. 파리 올림픽이 다 끝나고 나면 전차 올림픽, 런던 올림픽, 리우 올림픽 이런 데서도 이제 얼마나 온실가스 배출을 했는지 이런 계산해서 발표했는데 네. 그 전차 대회에서 배출한 온실가스의 양보다 한 절반 정도 수준으로 줄여서 발표하겠다. 그런 행사를 계획하고 운영하겠다. 이렇게 네. 발표를 야심찬 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노력해도 절반밖에 못 줄이는 건가? 저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막 80%, 90% 대폭 줄어들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네. 우리가 얼마나 탄소 배출을 많이 하고 있는지를 새삼 느끼게 되는데요. 당연히 일회용품도 못 쓰게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중에 좀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는 플라스틱을 쓴다 하더라도 다회용품으로 쓰도록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네. 경기 중에 물을 마시는 이런 맞아요. 꼭 필요한 게 특히 마라톤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그때도 일회용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이제 발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중들이 그전에는 텀블러 같은 건 못 갖고 들어갔어요. 오히려 경기장 안에. 경기장 안에 혹시 이제 그걸 던지거나 뭐 던질까 이럴 봐.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완전히 바꿨어요. 일회용 페트병은 못 들어가고 다행히 텀블러는 들어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꾼 거죠. 던지는 분이 안 계셔야 그 정책이 그렇죠. 유지될 텐데.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일회용품 사용을 최소화 거의 없도록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경우는 네. 그것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 일회용과 관련해서 이제 플라스틱 얘기해야 되는데 네. 그 이번 올림픽을 위해서 정말 아까 95%는 기존 시설 이용한다고 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건물 3개를 지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경기장이거든요. 경기장에 1만 석이 넘는
좌석 의자 있잖아요. 이거를 전부 재활용 플라스틱으로 의자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그때 사용한 그 폐플라스틱의 양이 한 200톤에 달한다. 이런 와. 얘기하고 있어요. 아, 그렇게 폐플라스틱을 다시 쓸 수도 있네요. 이건 굉장히 놀라운 시도인데, 또 궁금한 거는 우리 신재생 에너지 얘기를 워낙 많이 했으니까 올림픽 같은 경기를 하면 사실 전기도 어마어마하게 쓰잖아요. 어마어마하게. 그 기자들, 전 세계 기자들이 와서 쓰는 것도 있고, 모든 경기가 전광판 다 그 사용이 굉장할 텐데, 선수촌에서 쓰는 걸 빼더라도 이 에너지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재생에너지를 최대한 쓰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재생에너지 100%를 최대한. 쓰겠다 이렇게 하지는 못하고 있고요. 네. 이제 그 결과는 이제 온실가스 배출량을 혁신적으로 이제 줄이는 것에 이제 목표를 두는 게 이제 의지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네. 근데 사실 당초의 계획보다 최근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조금 상향 조정했어요. 왜냐하면 하다가 어려움이 많은 거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올림픽을 통해서 이 파리 올림픽을 통해서 이 감축량,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겠다고 하는 그 양 자체는 네. 그 용량, 그 배출량을 계산을 해보면 한 400명 이상 탈 수 있는 비행기가 가동된다고 했을 때 뉴욕에서 파리를 운항하는 경우 1,500번을 왔다 갔다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CO2의 배출량만큼을 감축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는 거네요. 그러면. 일단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노력을 지금 기울인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임시로 이제 그 경기장 같은 경우도 기존의 시설을 많이 이용한다 그랬잖아요. 100년 전에 만든 축구장을 다시 좀 해서 마르세유에 있는 것을 축구 경기장으로 쓰겠다 이렇게도 하고 또 경기장을 임시로 또 가설을 하는데 예를 들면 파리의 명소 있잖아요. 네. 에펠탑이 있는 곳 앞에 발리볼 경기장을 공원에다가 만들어서 하겠다. 또 세느강에서 왜 철인 3종 경기 중에 오픈 수영 이런 거는 네. 또 세느강에서 하겠다. 그다음에 또 뭐죠? 그 개선문이 있는 콩코르드 그 광장에서 또 경기장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임시 경기장들도 만들고 있는데 그렇게 만든 임시 경기장의 시설은 자재를 해서 만들잖아요. 네. 그러면은 사용하고 난 후에는 그 자재를 모두 철거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자재로 임시시설도 모두 만들겠다.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 거죠. 말씀 듣다 보니까 선수들한테는 진짜 보통 보면은 경기장 선수촌하고 도심이 구분이 되는데 이번 파리는 진짜 에펠탑 앞에서 광장 안에 앞에서 이렇게 파리의 명소 곳곳에서 경기를 하는 거니까 굉장히 특별한 추억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이제 경기장 안으로 모든 거를 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올림픽 네. 게임이 도시로 다 나오도록.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건 멋진데요, 굉장히.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건 더우면은 그 에펠탑 앞에서 발리볼을 어떻게 하냐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이게 이제 그래서 8월 올림픽 하는 거에 대해서도 이제 네. 곳곳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당장 이제 파리 올림픽이 이렇게까지 논란의 회자되는 것 중에 네. 하나는 염려의 목소리도 있는 거거든요. 너무 더울까 봐. 그렇죠. 그렇게 폭염이 예상된다. 이런 이제 보고서들이 전차에 있었어요. 그런 데서 그런 설비도 잘 안 하고 이거 올림픽 경기를 하는 거냐. 이제 그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있고요. 또 이제 어떤 다른 보고서에서는 세계 한 200여 개의 도시 중에서 아마 차기 올림픽을 이제 유치해서 할 수 있는 도시는 한 20%밖에 안 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렇네요. 그 대회의 개최 시기 자체가 아하. 기후 위기 시대에 적당하냐 이런 문제 제기가 이제 동시에 있기도 한 거죠. 그렇죠. 지구 열대화 시대라고 하는데 하필이면 제일 더울 때 전 세계에서 그렇죠. 모여가지고 예, 그래서 올림픽 시기를 이제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조금 더 시원한 곳, 시원한 시기에 시원한 도시에서 네. 이제 이런 목소리들도 굉장히 이제 많이 나오고 부각이 좀 있는. 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거기에 한 표를 던지고 싶습니다. 이어지는 노래는 오아시스 노래인데요. PD님이 이 노래를 왜 선곡하셨을까 생각했어요. Don't look back in anger. 성난 얼굴로 돌아보지 마라. 그러니까 파리의 이런 시도에 대해서 성난 얼굴을 보이지 말라는 뜻인지 뒤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가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이 뜻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오아시스입니다. 네, 박연희 이클레이 한국사무소장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아까 나띵님이 경기도민 누구나 자전거 타다 다치면 보험 가입돼 있다고 했는데 정정한다고 다시 문자 주셨습니다. 괜히 좋아했네요. 혹시나 해서 확인해보니 경기도민이 아니고 안산시에서 가입한 보험이라 안산 시민에게만 혜택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셨는데 아니에요. 좋은 소식 알려주셨어요. 안산시가 이렇게 하더라 하면 다른 데도 또 더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지방정부들이. 그렇죠. 에펠탑 앞에서 경계하는 거 너무 멋진 아이디어 너무 예쁘겠네요 하고 잠수요님이 가고 싶습니다 하셨는데 정말요. 에펠탑 앞에서 경계한다는 거 상상만 해도 와 이거 진짜 멋진 배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마무리하기엔 좀 이르지만 선생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마음껏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저는 이제 올림픽이라고 하는 게 세계의 축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리고 네. 이걸 주도적으로는 이제 국가 차원에서 이제 이 행사를 기획해서 하죠. 그런데 이 파리 올림픽의 준비 과정을 보면 최근에 이 올림픽 조직위원장이 이제 기자회견했는데 그 멘트의 내용이 뭐냐 하면 네. 올림픽 이게 130년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그중에 친환경적 올림픽을 하겠다라고 하는 걸 공언한 올림픽이고 그리고 특히 지속 가능성을 최고의 유산으로 남기는 올림픽으로 만들겠다. 오, 유산을 지속 가능성으로. 그렇죠. 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멘트를 보면서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얘기하다 보면 이게 조금 어려운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네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기후 위기의 시대이고 기후 위기로 인한 지속 가능성 위기의 시대거든요. 네. 그리고 지속 가능성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살고 있는 지역,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일, 지속 가능성을 잘 관리하는 게 국가와 지방 정부를 포함한 공공의 우선적인 책무인 거죠. 네. 그리고 저는 올림픽을 130년 동안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이제 글로벌 축제로 이어왔잖아요. 네. 기후 위기 시대에 개최하는 올림픽은 일정 정도의 공공성을 갖고 있는 이벤트인데 이 기후 위기 시대에 부응하는 올림픽을 만들지 않는다면 이게 시대적으로 가치가 있는 글로벌 이벤트인가라고 네. 하는 점에 착안해서 저는 파리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지금 준비하는 것을 운영할지 너무너무 흥미진진하게 지금 관심을 갖고 이제 보고 있는 거죠. 네. 물론 이 안에는 대단히 큰 논란이 있어요. 시민들은 와 올림픽 때 파리에 오는 사람들은 정말 바보야 이런 메시지를 SNS에 올리는 흐름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 복잡하고 힘들 거니까 물가는 비쌀 거고 전철 요금도 2배로 올렸고 그래서 나는 복잡한 파리를 벗어나서 우리 집은 B&B로 내주고 나는 여행 갈 거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네. 이 올림픽 경기를 만들고 기획하고 운영을 잘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프랑스는 적어도 기후위기 시대에 필요한 이벤트로 자리 잡도록 하기 위한 그리고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들을 올림픽 경기를 기획하고 그다음에 운영하고 그 후속 때도 그것을 적용하려고 하는 이제 분명한 정책적 의지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 네. 전 대단히 중요하고 전 세계에도 대단히 귀감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마음으로는 정말 이 프랑스가 기획하고 있는 이 방향이 네. 정말 실제로 잘 실현되어서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친환경 지속 가능성을 조금 더 높이는 조금 더 좋은 기획 그리고 그걸 실현할 수 있는 기술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말씀과 비슷한 얘기를 우리 밀라노의 서령님이 금메달 따서 세계 1위 하는 것이 목적인 올림픽, 경쟁을 부추기는 올림픽보다는 전 세계 화합의 기회가 되도록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기후가 망가진 지구에서 스포츠 1위 국가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무엇이 중헌디? 그렇게 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저도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러게요. 생태계가 파괴된다는데 거기서 1등 한다고 막 싸우고 있는 게. 그래서 서령님 얘기는 에어컨도 그렇게 막 춥고 덥고 하는 걸 왔다 갔다 하는 게 선수들 건강에 더 안 좋을지 오래 에어컨을 쐬고 있는 게 아니면 이런 자연 냉각 방식이 더 건강에 좋을지 그거는 모르는 거다 하는 얘기를 또 한 번 더 덧붙여 주셨는데 하기는 내내
에어컨을 트는 게 그게 좋다는 보장도 없네요. 또 생각해 보면 선생님께서 이번 파리 올림픽에 대해서 눈여겨 보시는 점, 주목해야 될 점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시작할 때 제 질문이 파리 올림픽은 친환경 올림픽인가? 뒤에가 뭐였죠? 최악의 올림픽인가? 이런 화두잖아요. 예. 저는 적어도 아직 개최되지 않았으니까 잘 모르죠. 근데 그동안 보여온 정책적 입장, 뭐 물론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이 이제 많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을 봤을 때 적어도 시대가 필요로 하는 지속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한 친환경의 지향성을 강하게 갖고서 만들려고 하는 노력하는 올림픽이다. 그러니까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올림픽이다. 저는 이제 이렇게 좀 보고 싶고요. 저는 네. 그런 관점에서 지속 가능성의 눈으로 파리에서부터 나오는 올림픽과 관련된 뉴스를 보면서 과연 우리 시대는 그것을 얼마큼 할 수 있을까? 사실 앞서서 제가 파리에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를 잘 말씀드렸지만 이미 전문가들이 해야 된다고 하는 내용을 100%가 못되게 적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사회적 논란이 지금 불거진 상황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이상 또 할 수 있다고 말로 하는 것과 실제로 그것을 적용해서 사회 시스템을 바꾸기 위한 실천을 구체화하는 데에는 대단히 큰 차이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파리 올림픽은 저는 얼만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지속 가능성을 실현하는 그리고 실현되는 올림픽이 될 것인가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좀 보시면 좋겠고 처음부터 끝까지 기획자의 눈으로 내가 한다면 나는 어느 만큼의 문제의식을 담을 수 있었을까를 좀 비추는 거울로서 이 올림픽을 좀 같이 즐길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이 올림픽이 도전이잖아요. 이번엔 인류가 다 함께 지구 온난 열대화 시대, 기후 위기 시대에 어떻게 탄소 절감하는 새로운 올림픽을 할 수 있는지를 다 같이 도전해보는 올림픽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더 재밌게 볼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어요. 프랑스가 잘하나 못하나 팔짱 끼고 보는 게 아니라. 네, 지금까지 박연희 이클레이 한국사무소장님이셨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정말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